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때와 아니면 더 큰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불안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영상에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1월 달에 한번 조정이 올 거다. 12월 초에 한번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이렇게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조정이 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매수 주체가 됐던 게 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생각보다 개인들의 예탁 예수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객 예탁 예수금이 60조 가량이 넘어서 조정이 올 때마다 이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래서 12월 달에 원래 내가 조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개인들이 엄청 사주면서 장중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1, 2주간은 장주 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12월 말 때 이제 외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급하게 더 상승을 했습니다. 어, 즉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상승은 더 크게 올라온 거죠. 그 이유가 외 개인들의 엄청난 그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이 크게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때 이제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현금 비중을 늘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략을 짰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개별 종목들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수적으로만 봤을 때 현재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조정이 더 크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온다 하면 이제 2900 라인까지는 보고 있지만 2900 라인까지만 해봤자 2%포인트 하락이에요. 그 정도는 오히려 또 추가 매수세, 매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코스피가 굉장히 강세다. 조정이 올 때 조정은 개인 매수세로 해서 강하게 또 받쳐주니까 조정은 생각보다 더 크게 오지 않고 조정은 약하게 오고 상승은 더 강하게 오는 완전 강세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 언제까지라는 의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상용화되고 우리 생활에 일반적으로 됐을 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이런 주식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6월 기점부터 5월 달 때부터는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 나갈 것입니다. 3월 달부터는 한 현금 비중을 한 절반으로 늘려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서 주식을 계속해서 적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래서 오늘 있었던 코스피 지수의 개인 순매수가 2조가 넘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번 이 12월 초 때와 12월 초 때와 비슷하게 원래 조정이 올 때 조정이 크게 오지 않고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받쳐주면서 지수는 한번 또 상승장을 또 맞이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에 대한 얘기는 끝냈고요.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놔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수에 조정이 오게 된다면 모든 종목들이 떨어져요. 정말로 내 종목은 안 떨어질 거야라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비중 이렇게 지수 전망이 안 좋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는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3월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일단 두산중공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오를 때 한번 조정이 올 것이다. 근데 시기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인적 분할 공시가 뜨고 나면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적 분할 공시가 뜨기 전까지는 주가를 올릴 것이고, 인적 분할의 공시가 뜬 이후부터는 그 올린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이제 그 수급적인 리밸런싱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11,500원, 만원대까지 한번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이제 매수를 잡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서 조금 매수를 보고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상승하면 또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 또한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세게 올라가네 라는 생각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적 분할 공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이나 다음 주 중으로, 다음 주 목요일 중으로는 한번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인적 분할 공시가 떴을 때 기본적으로 주가는, 두산중공업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 어, 예, 그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바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산 바켓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두산 바켓은 인적 분할 공시 전까지는 주가를 누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눌렸어요. 눌렸지만서도 아무리 그래도 이 29,000원 라인은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더라고요. 기관에서 엄청나게 팔았죠. 특히나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았죠. 그러면서도 이 29,000원 라인대에서는 계속해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29,000원 라인이 무슨 의미를 하냐? 지금 박스권 차트라고 보이죠? 박스권 하든가 박스권 상단에 박스권 중안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중안선 라인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 지지 반등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밑꼬리를 잡히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상승장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죠. 만약에 오늘 이러한 이슈가 없었으면 또 똑같이 눌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지금 대놓고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지금 대놓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것도 높게 오른 것도 아니에요. 원래 같았으면 32,000원까지는 이미 올라가 있었어야 됐고, 이렇게 매수 구간을 주지도 못했어요. 원래 같았으면 두산 밖에 종목 자체로만 봤을 때. 어, 이 추세 라인으로 그대로 이제 이어갔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 구간을 만들어 준 게 다 이제 좀 그 제가 말씀드린 인적 분할 공시와 관련돼서 악의적인 그런 그 주가 눌림 현상에 대한 그런 구간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봤다. 그래서 지금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거의 한 달간을 제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좀 큰 비중을 담았고요. 그만큼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를 것이다라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혹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월 5일 상원 의석 두석에 조지아주 상원 의석 두석에 대한 개표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상원 의석이 민주당으로 과반수가 잡히냐, 공화당으로 잡히냐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내세울 재정 정책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한두 달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상원의석은 결과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3천억, 3천조를 할 것이다 하면 상원의석에서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 기관을 하는 게 미국 의회의 상원의회입니다. 그래서 상원 의석을 두 석을 민주당이 과반수로 잡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이러한 재정 정책들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재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산 마켓은, 특히나 두산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상원 의석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상승 모멘텀에서 상원 의석 민주당이 잡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오늘 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이 분석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완벽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리겠지만, 민주당이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확정이 나면 날수록, 확정이 나는 순간부터는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루 웨이브가 형성이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죠.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얘네가 가장 먼저 법안을 내세울 것들은 6차 경기 부양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6차 경기 부양책에서는 제일 먼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차 경기 부양책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기대 심리가 작용이 될 거고요. 블루 웨이브에서. 그리고 이때 출범이 되면서 이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는 더 크게 한번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이 관련된 비슷한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비슷한 종목에서 진성 TC라고 있는데요. 진성 TC도 이게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 바이든 투자,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이날 12월 말 때부터는 크게 상승을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보이면서 엄청 크게 상승을 보였었는데, 반면에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눌렸죠. 12월 20일 때부터 해서 눌렸죠. 상승을 올리려고 해도 계속 눌려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기간에서 악의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 뿐이지, 주가 상승의 여력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수급적인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은 인적 분할 공시가 뜨고 난 다음부터다. 인적 분할 공시가 뜨는 시점은 다음 주나 내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마켓이 현재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는 무조건 신고가는 무조건이라는 말을 할게요. 올해 안으로는 신고가 돌파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1월 달과 2월 달이 제일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이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올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8,000원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39,000원 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장기 투자보다는 수익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단위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 12월 달부터 매수를 진행한 것도 1월, 2월 달을 이제 2월 달 매도를 할 거를 목표로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2월 달 초에 매도할 생각으로 지금 39,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 현금 배당까지 해서 한 30%, 35%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두 번째로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제가 단타로 들어갔죠, 이때. 이때 들어가서 오늘 해서 쭉쭉 올라오고 있네요, 다행히. 그래서 기대 심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기대 심리로 한번 밑바닥을 찍었잖아요. 지금 7,700원, 7,800원 라인 때까지 한번 밑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7,700원 라인이 어느 라인이냐면, 전에 한번 큰 상승, 6월 달의 상승은 이 중국발 투자, 인프라 투자로 해서 이제 큰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 이 7월 달부터가 이 그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납한 가격대가 7,700원이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매수 기회로 봤죠. 그래서 제가 이때 매수를 들어가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단타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공시가 뜨기 직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기대 심리로 상승하지 않을까. 왜냐면 임박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이게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돼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공시가 뜬다면 그러면 어떻게 주가가 진행될까?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요. 장중에 뜨게 된다면 어렵죠, 예측하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1,500원까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전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에 관련된 소식이 들리면서 한번 찍었던 전고점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매각이 되면서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신고가는 좀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일단 1,500원까지만 먹어도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500원을 매도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적 분할 공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시기적으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엔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7,300원 라인대를 2차 매수로 봤어요. 그 이유는 이것도 똑같이 박스권이었습니다.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중앙선 라인, 이 중앙선 라인을 지지하고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면서 크게 한번 급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해서 어느 정도 지지 반등을 보면서 양봉 마감이 진행되는 걸로 보아서는 앞으로도 한번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재료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GLP 그 공정 R&D에 대한 얘기를 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밸류체인인 GLP 사업에 대한 가시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한 기대 심리로서 주가는 반등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공시가 뜨면 진짜 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공시가 뜨고 나부터는 이 신고가는 돌파한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목표가를 잡고 간다기보다는 일단 공시가 뜨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목표가를 꼭 굳이 잡을 필요 없고 재료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고요. 그래서 이수학 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팔았죠. 그러니까 단가를 낮출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가 꼬여서 제가 판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수학 진짜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고체 사업에 대한 그 기대 심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상승할 것이고 이수학의 주가는 시총 1조는 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로 봤어도 저가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죠. 이건 너무 배 아팠어요, 솔직히. 올라가는 거 보고. 이때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12월 30일 날 이때 도지 캔들 나오는 거 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신경이 이제 두산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두산 인프라코 쪽에 좀 많이 그러니까 단타 쪽으로 좀 쏠리면서, 그때 매수를 못한 게, 정말로 아쉽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때 그 매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세요. 저처럼 이렇게 욕심내지 마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들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잡히면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잡히면 뭐 얼마든 간에 일단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냥 한 3개월, 5개월, 6개월
보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크게 상승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을 고르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좋은 사업 밸류 체인을 갖고 있다. 전고체 사업에 대한 항화물질에 대한 기본적으로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 황화물질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전고체의 핵심 물질이 될 황화물질, 황화수소물질, 그거와 연관돼서 봤을 때는 이수학이 굉장히 큰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국산화되면서 앞으로의 주가를 본다면 정말 올해 연말 올해 연말 안에 이 신고가 한번 돌파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수학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흘러가거든요, 지금. 한번 조정이 좀 더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서도 더 크게 상승하는 거 보고서, 특히나 오늘 조정장에서도 이렇게 큰 상승 보이는 거 보고서 이거는 이거는 진짜 크게 갈 주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학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는 일단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단타 수익하고 나면, 수익화 실현하고 나면 그때 이제 이수학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총정리, 증시 정만 총정리 해드렸고요. 결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증시 전망은 굉장히 괜찮다. 조정이 오도 크게 오지 않는다. 개인 매수자가 받쳐주니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 수학 너무 아쉽고, 갖고 가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연말까지 한 진짜 두 배는 먹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엠바이오니아 가치주로서 굉장히 좋다. 두산중공업 시기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좀 이르다.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두고 볼만하다. 두산인프라코어 단기적으로 공시 노리고서 단타성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두산바켓 장기적으로 스윙으로서 진입해보면 좋을 것 같다. 1월달, 6월달은 좀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